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를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10월 13일이고 6시 좀 지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연휴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네이버가 오늘 강하게 하락 출발을 좀 했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거래량은 260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 반등, 하지만 종가는 약간이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요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락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가?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진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정이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며 언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도 영상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하락 출발을 했었다. 그렇죠? 뭐 양봉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7이었고 0.12. 그죠? 하락을 하다가 그거를 거의 대부분 되돌린 거죠. 반등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락 출발을 했던 그 이유를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좀 아실 텐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말 동안에 여기 이 카카오페이, 카카오 영상에서 중요하게 다뤘어요. 왜냐? 화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네이버 영상에서도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네이버 영상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거 잠깐만 들어볼게요. 되려면은 네이버 두나무 이게 되려면은 합병이 되려면은 저는 이번 연도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가 합병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전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26년도 1분기 그 안에 뭔가 나오냐?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전 이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락의 이유가 뭐야? 자, 일단은 저는 오늘 하락 출발의 이유는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역시나 이 갈등은 이벤트는 단기적 하락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왜냐? 늘 나오던 거고 그리고 늘 시장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트럼프가 다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죠. 트럼프가 야,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 얘도 지금 이 자국 내에서 조금 좀 권력에 대한 위기설이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 스탠스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이 트럼프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자국 내에서 입지를 다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소리는 서로 윈윈을 한다는 소리고, 그거를 안 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뭐 알트코인들 얘네들도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코인은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주말 동안에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근데 바로 반등이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이버도 아래 꼬리를 달고 요거 별 문제 아니었네 하면서 반등을 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계속 제기되던 문제예요. 계속. 뭐 이번에 오늘 갑자기 팍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제기되던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는 하락보다는 이 아랫꼬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전 네이버 주가가 지금 이번 연도 안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이 대부분. 근데 2026년도에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근데 얘네가 뭐 지금 두나무랑 합병을 만약에 못하거나 너무 늦어져. 이렇게 되면은 그 기대감으로서 갔었던 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나 보다 단기적 하락일 뿐이다. 단기적 조정일 뿐이다. 왜? 이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네이버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계 있는 본업, 요거는 이것도 역시나 계속 좀 지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우리 네이버가 좀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런 선택을 했나 싶긴 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여기 2021년도 여기를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 여기까지 가서 우리 여러분들 탈출하고 회복하고 매도하시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요 카드가 성공적으로 좀 터져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은 더 빨리 간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이게 왜 결국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저번 영상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도 찍고 하고 있다라는 뜻은 이미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소통방이랑 그리고 이러한 문자의 형태로 저 내용이 전부 전달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았고 우리는 미리 대응을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도 자리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대응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져가고 저는 제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 네이버도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살짝 매도를 해볼까요? 뭐 이런 말씀 드렸던 두 개의 자리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일단은 문자의 형태로 네이버라고 저한테 남겨주신 분들한테 일단 먼저 남겨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이제 네이버는 이번 연도 안까지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대응도 함께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저한테 여기 보이시는 9720-5448번 여기 이제 좀 크게 보여드릴 건데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주소록에 등록 포함 시켜드리고 있다가 새로운 타점, 새로운 소식,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월 21일 16,700원. 근데 이제 네이처셀은 옛날 거고요. 뭐 과거에 우리가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저런 형식으로 간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갔다가 이제 똑같았죠. 매도 안 하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거 문자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을 해 주셔서 수익으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스팸 자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보셔야지만 제 채널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 소통방에 난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한 다음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 이거를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기가 더 편합니다.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남겨서 요거 입장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막 다 이렇게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금산분리 그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산분리,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자산법, 세 번째 카카오와 두나무의 지분 정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이버와 그리고 두나무의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이 애매하다, 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환경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 디지털 자산 법안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금융당국, 공정위, 국회 여기에 3단계 심사를 통과를 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정부 또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핀테크 자회사 보유,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이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자본의 핀테크 회사 두나무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신설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단 첫 번째로 막혔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자산 법안 2단계, 이게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급하다. 맞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이건 시급해요. 일본, 유럽, 뭐 미국은 당연한 거고, 지금 굉장히 거의 뭐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고, 이제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 만큼 거의 뭐 그렇고요. 객관적으로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어요 지금 진짜. 근데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제 너무 시급한데, 요게 2단계 이어서 3단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이게 안 됐어잖아요. 안 됐어. 그러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도 된다, 운영을 해도 된다, 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합법은 이제 이 사업이 합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화가. 근데 아직 안 됐어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두나무 카카오. 자, 카카오가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원래는 한 24% 가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매각을 해서 10%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10%라고 하는 게 적지가 않죠. 생각보다 좀 많은 비중이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무래도 경쟁사기 때문에 충돌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뭐 이제 약간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뭐 누가 하든지 하여튼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요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이버가 두나무, 이제 업비트죠. 얘네를 인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맞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을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요, 두나무의 이 회사의 가치는요 15조까지 들어요. 15조. 그런데 네이버는 9조, 많아야 10조,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네가 얘네를 인수하는 게 맞아? 그럼 얘네한테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편하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까 법 말씀드렸잖아요. 법안이 제출되고 통과되고
이제 합법화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금융위 그리고 공정위 국회 여기서 3단계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쵸 그렇다란 소리는 이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2025년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가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한계가 있는 본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쇼핑도 하고 있고 뭐 이제 핀테크 기업 뭐 이제 하려고 하고 뭐 근데 이제 지금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가 사실 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검색에다가 광고에다가 뭐 웹툰에다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죠? 이게 나스닥에 갈 사이즈인가? 뭐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최고야 짱이야 먹혀 하는데 나스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어 그거? 우리 구글 있는데 먹힐 것 같은데 너네? 예, 약간 이런 얘기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도 똑같고, 너네 돈을 좀 벌어? 그래도 괜찮네. 그런데 너네 뭔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단조롭다? 매매 중개밖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나스닥 상장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제 가는 그림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그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그래도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두나무를 품겠다 뭐 이러면서 네이버도 앞으로는 이 코인 관련으로서 주가가 함께 좀 연동이 약간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는 중에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요 흐름을 함께 좀 보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보면서 네이버도 보시면은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아래 꼬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쉽지가 않다가 맞아요.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아까 말씀드리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일단 소통방이랑 뭐 이제 문자로 다 이제 보내놓긴 했는데 이따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까먹으신 분들 이거 네이버 남기셔가지고 받아가시고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요게 있어요. 요거 국정감사 이 시즌입니다. 이제 일단은 이게 언제 진행을 하는지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어, 어딨지? 제가 찾아놨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10월이에요. 10월 20일 그리고 이렇게 21일 그러니까 정무위원회 이거는 20일이고 금융위원회 이제 21일 금융감독원 국감 종합감사 27일이다. 그러면은 21일, 27일 날 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감사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자, 일단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한테 변동성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법안 뭐 이런 겁니다. 익히 우리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냐면은 정책적으로 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우리가 많이 핫하죠? 이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고. 자, 여기서 민간 발행을 허용할 것이냐. 혹은 은행 것만 할 것이냐. 요거. 그러면은 민간 발행을 허용을 만약에 안 한다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은행권만 발행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안 해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은행권만 발행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지금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알겠지만 이유가 뭐 말을 하는데 알겠지만 이런 망합니다. 나라가 망이요. 나라가. 왜냐? 자, 쉽게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급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시급하냐면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요, SC라고 합니다. 이거는 쓰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냐면은 화폐 가치가 아작난 나라가 쓰고 있어요. 아작이 난 나라가.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아작이 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원화와 달러. 자, 지금 제가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쇼츠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쇼츠도 많이 봐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원화, 달러 다를까요? 아니죠. 계속 찍어내고 있어. 돈을 막 풀어. 무자비, 뭐 생각도 안 하고 풀어. 그럼 뭐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올라. 이거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예,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화폐 가치가 아작나가지고 도둑이 들어도 돈, 현금 주면은 욕하고 벽돌 하나, 음료수 하나 가져가는 나라들이 있죠. 자, 그럼 그 나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지금보다 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달러로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된대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였어요. 근데 비트코인 연동되고 달러와 1대1 가치의 변동이 없어진 안전한 코인. 뭐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연히 바꾸고 이걸로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면은 수수료도 없고 굉장히 빠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은행권만 발행을 하게 되면은 빠르고 싸다라는 이 장점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까요? 누가? 아무도 안 사용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쓴다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걸 써줘야지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뭐야, 나라 망하겠다는 소리야, 이거. 원화 가치 떡락하고, 예, 뭐 지금도 원화 유출되는 거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시급한데, 하여튼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높은 지니어스 법안도 그렇게 됐잖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민간 발행이 허용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중심, 이제 핀테크 진입이 용이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거고, 블록체인 인프라 수요가 증가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해킹이 뭐 어쩌니 뭐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은행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 체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은 누가 감독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는 누가 신용 등급을 평가할 것이냐. 예,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하여튼 쇼츠 보시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언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나올래야 안 되올 수가 없다. 그죠? 제도권의 신뢰 확보, 속도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행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다 늦어져요. 그리고 상환 주체, 이 상환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업비트거든요. 업비트. 근데 지금 여기서 해외 거래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 그냥 요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물 거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은행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화폐 가치가 나락간 나라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걸 그죠? 사가지고 지금 업비트가 소개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해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스테이킹 이런 게 원래 없었거든요. NFT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코인 빌리기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네이버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 카카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는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 부동산, 주식,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 뭐 그리고 이 부동산도 쪼개서 살 수 있죠, 이제는. 하여튼 사람까지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꾸는 꿈까지도 하여튼 모든 것이 자산화돼요. 디지털 자산화. 그런 세상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내가 거래소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송 또 다시 받고 뭐 이렇게 이제 24시간 돌아가면서 해킹도 이제 블록체인이 원래 되게 보안이 되게 강하거든요. 해킹도 안 당하고 정부가 감시도 못하고 그리고 기록이 다 있어가지고 지우지도 못해. 이제 이걸로 그래서 뭘 하냐? 선거 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여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저 10월 20일, 21일, 27일 저 때도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 기업들 유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11월에서 12월은 법안의 병합 심사 그리고 상임 및 통과 가능성 이런 걸 이제 볼 거라서 또 나오게 될 거라서 이번 연도 2025년 지나고 26년도 이제 저런 법안이 좀 개정이 되고 법제화가 좀 빠르게 될 거거든요. 되게 되면은 그리고 민간 발행 허용 뭐 이런 거 하나 팍 나오게 되면은 이미 여기 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두나무랑 되면 너무 좋겠다. 좋겠지만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호재로서 반영될 가능성을 저는 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그게 더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연도 안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제 이번 연도 안에 그렇다면은 이제 저점이라는 소리잖아요. 잘 저점에 최대한 싸게 주워 담아가지고 26년도, 27년도 이렇게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는 그런 혹은 평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또 대응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뭐 네이버 그리고 펩트론, 토모큐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채널의 대표 종목들이죠.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처럼 또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또 진행하고 대응하고 있으니까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우측 상단에 네이버 남기셔가지고 대응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